딥시크가 이뤄낸 혁신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따져볼 건 따져봐야 하거든요. 일단 아까 살펴본 논문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비용은 딱 훈련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사전 연구 관련된 비용은 다 빠진 거예요. 이거를 로켓 발사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기업이 로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켓을 성공시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어요? 연구 시간도 들었을 테고 그리고 실패도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 싹 빠지고 발사를 성공한 뒤에 발표하기를 이번에 성공한 로켓에 들어간 비용만 계산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 업체에서는 딥시크 V3 개발 비용을 추정해 봤는데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V3가 나온 시점, 그리고 GPT-4.5가 나온 시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계산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환경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아주 대단한 비용 절감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AI라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이게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 가져가고요. IP 주소, 기기 정보 등 꽤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독특하게도 키 입력 패턴과 리듬도 가져가요. 이건 챗GPT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들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챗GPT에서는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그 안에서의 사용자 정보를 가져간다면 딥시크는 그 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쿠키를 가져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추적 관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챗GPT는 임시 채팅 기능을 사용하면 임시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AI는 사용자가 원한다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딥시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딥시크를 이용하면 내 정보는 싹 다 빼앗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집된 데이터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나요? 중국 보안 서버로 갑니다. 이 보안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중국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중국 AI의 또 다른 문제, 정보 검열 문제가 있습니다.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새빨갛게 표시된 건 딥시크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들이고요. 초록색은 답변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프롬프트푸라는 기업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프롬프트푸에선 딥시크 모델에 적용된 중국의 검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360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대만 독립 문제, 혹은 문화 대혁명, 천안문 같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아런 모델에 테스트해본 거죠. 결과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였어요. 모델이 이런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강조하는 답변을 뱉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1360개의 질문 가운데 85%의 질문에 대해서 아론 모델은 즉시 거부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공격으로도 독성 정보를 출력하면서 AI 안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자와 대문자를 섞어서 AI 모델이 헷갈릴 수 있게 아동 성범죄 관련된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술술 대답합니다. 또 소설 속 AI 캐릭터라는 가상의 역할을 부여해 생물학 무기에 대한 답을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거리낌 없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부족하고 중국 정부의 정보 검열이 적용돼 있고 AI 안전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한 한계점이 명확한 만큼 막연하게 딥시크를 대단히 볼 게 아니라 거품은 좀 걷어내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